네. 이번 주는 그 북한이 하도 시끄럽게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 하나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는 그 이충근 TV 238주의 세 번째 거로 이제 번호를 달겠습니다. 제목을 북한의 마지막 발악에 적극 대응하라 라고 잡았습니다. 지금 북한이 끝나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 단말마라는 말 있죠.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막 그냥 그 거칠게 행동하는 거, 단말마적 행동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뉴스위크지에 3월 25일자로 로렌스 팩이라는 그 뭐 북한 문제 전문가죠. 이 사람이 The election of a conservative South Korean president is good news for the United States. 아주 노골적으로 썼죠.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Good news for the United States. 지금 미국이 3월 15일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대북 전략을 이제 실제로 행하고 있습니다. 저쪽 그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항공모함에서 이 비행기들이 아예 그냥 서해 바다까지 날라오는, 이거는 보통 때 보면은 상당히 그 아주 위협적인 행동인데 그것을 단행했고 3월 24일 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그 폭격기라든가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처에 직결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이런 시점입니다. 북한이 정말 그 3월 24일 날 뭐 김정은이가 사인까지 했더라고요. 쏘라, 용감하게 쏘라 뭐 이런 식으로 사인을 했다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평양 순안 비행장에 있는 그 북한 화성 17호 ICBM 앞을 북한군 장교들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북한은 관찰하는 나라라고 그랬죠. 북한에서 나온 문건들이 신빙성을 100%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워치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김정은이가 조금 홀쭉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홀쭉하다, 그동안 살 뺐는가? 라고 이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 발사를 승인한다. 3월 24일에 발사한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 그 김정은 3월 23일 해갖고 사인을 한 그 발사 명령서입니다. 그 발사 명령하고 있는 이 사인하고 있는 김정은이하고 저쪽 까만 안경 쓰고 걸어가는 김정은이 같게 생겼는지 한번 여러분 그 사진 보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의심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은 뭐 의심에서 출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제 그 미국하고 맞짱 뜨기 위해서다. 그 정신 나간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약한 놈이 밥도 못 먹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아무리 지금 당분간 바이든이 조금 나이 많은 늙은 대통령이 조금 엉키고 있는 듯 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조그만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하고 맞짱 뜨겠다는 것은 이거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건 무모한 짓이죠. 젠사키 대변인, 이 사람도 뭐 조금 좀 이렇게 그 초면은 헤매고 요새 조금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이 포스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데, 북한한테 그렇게 이 지역을 불안정시키는 행동은 좋지 못하다. 뭐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말하자. 대화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 말을 했으니까 이 말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필요한 조치,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조금 좀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 얘기를 4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늦게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이제 대통령직이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예. 예. 5년 동안 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한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 선량하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5년 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북한의 ICBM이 대폭 그 성능이 개량되었다. 이제 완성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 이건 그냥 좀 세게 말하면 반역입니다. 그걸 못 막았기 때문에 그동안 평화를 유지했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는 날이 훨씬 가깝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신문에 읽고서 토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달려있나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글들이 몇 개 있어요.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 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진짜 뻔뻔한 작자다. 우리 군의 손발 다 잘라 우리 땅 바다 하늘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안보 상황이 엄중? 물음표. 진짜 개소리를 마구 짖어댄다. 법을 엄정히 집행해 이 개념 없는 인간의 여적죄를 밝혀 사면 없이 처벌받게 해야 된다. 참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시론 하나를 쓰면서 그 분노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지난 5년간 국민을 속이고 평화 타령, 김정은의 개 노릇하더니 갑자기 웬 안보 타령이냐. 예, 좀 너무 늦었죠. 여러분 그 도보다리라는 거 있죠. 그 하늘색으로 칠한 다리. 유엔 그 중립국 감시단이 그 밑에 이제 늪지대가 있는데 그 늪지대 위에 만든 그 나무 다리입니다. 이 사진 대단히 유명하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걸어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 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보다리 위 평화는 허상이었다. 이것을 5년 전에 알았어야지. 저는 그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허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제정치를 정상적으로 이해하는 누구라도 이것이 허상임을 그때 다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었던 것을 못했다는 그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예. 북한의 시간을 벌어주고 북한이 미사일을 마음 놓고 만들 시간을 주었다. 그러니까 참 역적적인 이건 좀 반역적인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예, 거기서 나온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그 나무 다리를 둘이 걸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인공위성에서 걷는 것을 다 관찰했습니다. 42초 동안 걸었대요. 42초를 걷고 가서 또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미국의 정보 분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2초 걷는 동안에 김정은이가 숨을 35번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42초에 35번이니까 60초, 1분에 50번을 숨을 쉬는 겁니다. 들숨 날숨을 1분에 50번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른은 18번이라고 써 있어서 내가 그때 그 미국 문건을 읽고 알았습니다. 아, 18번 쉬는 거구나. 근데 김정은이는 50번을 쉬었구나. 거기 재미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남한 대통령을 만나서 흥분해서 숨을 몰아쉬었을 수가 있다. 1.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심장이 대단히 나쁠지 모른다. 라고 해놓고 그 심장이 나쁘다는 것을 이제 근거를 댔어요. 키가 5피트 7인치. 미국은 5피트 7인치 이런 식으로 하죠. 그걸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167cm입니다. 몸무게가 300파운드.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136kg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하루에 4가 핀다라고 그 써 있는 사실을 보고서 참 미국 사람들은 별거를 다 보는구나. 바로 별거를 다 보는 이유가 뭡니까? 손자병법 2400년 전 그 끝내주는 책에 나오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미국이 김정은의 숨 회수까지 쉬고 있는 겁니다. 예, 동아일보 사설이 재밌어요. 이제 북한이 다 모든 걸 다 오겠으니까 5년 전과는 다른 응징을 각오하라. 문재인 정부는 이번 ICM 도발로 3월 24일 날 쏜 거죠. 3월 24일 날 오후 3시 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평화 집착이 실패로 끝났음을 자인하고 윤 당선인 및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정상적인 말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대응에 나서라. 대북 보복 능력을 과시하는
화력 훈련은 물론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같은 동맹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4년, 5년 동안 휴전한 얘기입니다. 드디어 그 동아일보 3월 25일자 논설에도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어제 한국군이 김정은이 미사일 쏜 데 대해서 그만큼 간담이 써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동해바다에서 미사일을 갈겼습니다. 현무2라는 미사일로 북한에 맞불을 놨고, 그리고 비행기, 이지스함 이런 데서도 미사일을 발사했죠. 제일 괜찮은 거가 이제 물론 그 며칠 전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그 국방부가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은 우리도 맞대응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으로 불러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미국 전략 자산을 지금 곧 불러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아메리카호가 한국 근처에 와 있고,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 동경 앞바다에 있고, 그리고 에브람 링컨호가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급격히 한반도에 더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삐요한 폭격기, 백조라는 거 있죠. 죽음의 백조. 이런 그 비행기 아마 올 거고. 그래서 미국의 무시무시한 전략 자산이 한국에 더 근접해서, 그리고 더 자주 출몰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괜찮은 거가 F-35라는 전투기. 이거는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F-22보다는 나중에 나왔는데, 성능은 F-22가 더 좋은 거로 칩니다만은 F-35를 우리가 이제 가장 최신의 전투기로 치는데, 우리나라 어제 우리나라 그 공군기지에서 그 28대가 엘레판트 워크를 했습니다. 엘레판트 워크 여러분들이 이 그림 보실 텐데, 그 비행장에 활주로에 비행기 수십 대가 서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계속 한 대씩 출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국의 간담을 대단히 써늘하게 하는 것인데, 요 F-35라는 이 전투기는 스텔스이기 때문에 북한을 그냥 마음 놓고 휘어다닐 수 있는 겁니다. 북한 하늘을 그냥 마음 놓고 누빌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데이터만 정확히 준다면은 이 비행기 가져와서 북한의 핵시설을 불과 몇 시간 이내에 다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를 이제 엘레판트 워크, 코끼리 걸음 훈련을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훈련은 공군 참모총장이 아니라 아예 국방장관이 나와서 이 훈련을 지시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한 달 남은 이때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새로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하자는 소리냐라고 소리 지를 텐데, 전쟁까지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이죠, 북한은 핵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고 경고하겠습니다. 김정은 그리고 북한 당국자들한테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죽어도 완성된 핵무기 체계는 가질 수가 없어. 완성된 핵무기 체계를 이제 국제정치학에서는 뉴클리어 웨펀스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북한이 낮게 핵무기는 있는데, 이것이 쓸 수 있는 무기 체계로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까지 간다는 건 아직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뉴클리어 웨펀 시스템을 북한이 갖는 것이 북한의 꿈인데, 그것은 이 세상 그 강대국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미국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과 중국이 허락하지 않느냐?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되면은 가서 폭격이라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칠 텐데, 만약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게 되는 날, 뉴클리어 웨폰 시스템을 완성하게 되는 날, 일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한테 미국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일본은 미국한테, 미국, 북한 핵 앞에서 내가 죽으라고 지금 그런 상황을 너는 허락하고 말았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살 방법을 강구해야 돼. 일본은 말이죠, 그 핵 확산에 관련된 그 책 읽어보면은 일본의 핵 무장 능력을 이렇게 썼습니다. Almost overnight, Japan can be a fully nuclear armed state. 일본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내일 아침에, 오늘 마음 먹으면 내일 아침에 완전하게 핵무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핵무장 능력을 가장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역사가 1941년 12월 진주만 공격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완벽하게 핵무장을 했을 때 일본은 또 다른 강대국입니다. 미국하고 사실상의 적국인 강대국입니다. 그거를 미국이 허락하겠습니까? 그런 날이 올도록. 일본이 핵무장하는 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핵무장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핵무장하면 대한민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핵무장하고 일본 핵무장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 핵무장하는 날 중국은 아시아 챔피언커녕 뭐 세계 챔피언은커녕 아시아 챔피언의 꿈도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은 일본의 핵, 일본의 핵은 대한민국의 핵. 이것은 중국 전체를 개판 만들고 아시아 전체를 개판 만들고 미국까지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미국은 아마도 정말 북한이 뉴클리어 웨폰 시스템을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그러면은 미국은 또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거기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들어선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정말 그 나쁜 행동에 정말 그 단말마적인 행동에 우리가 겁먹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해서 북한 핵을 폐기시키고 북한 핵이 폐기되는 날 아마도 북한 레짐은 끝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런 날을 만들도록 우리가 전략을 짜고 노력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